당신에게 친절하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내가 좋으니 나도 좋아.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 자기 연민의 힘, 자기 비판의 덫에서 벗어나기.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크리스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뇌에서 위협 반응을 활성화시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반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과 같은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기 연민은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은 약점이 아니라 회복력의 원천이다. 최신 뇌과학 연구는 자기 비판이 뇌의 자기 규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자기 연민은 이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자기 연민, 자기 대화의 변화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친구에게 조언하듯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말로 바꿔보세요. 마음챙김 명상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기 용서의 실천 실수와 실패를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자기 연민 명상을 실천한 직장인들은 6개월 후 번아웃 증상이 47%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가 36% 증가했습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자기 돌봄의 중요성.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닌 이유.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돌봄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가이 윈치는 자기 돌봄은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에서도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기 돌봄의 효과. 202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기 돌봄 활동은 면역 기능 강화, 심혈관 건강 개선, 수면의 질 향상, 그리고 인지 기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회복력을 셀렌스를 높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적 자기 돌봄 실천법. 디지털 디톡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경계 설정하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나 상황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에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이크로 휴식. 하루 중 여러 번 23분씩 깊게 호흡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의 신호 듣기. 피로, 배고픔, 갈증과 같은 신체적 신호에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근 주목받는 도파민 디톡스는 휴대폰, SNS, 영상 콘텐츠 등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일정 시간 멀어지는 방법으로 집중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관계의 지혜. 변화를 강요할 때 발생하는 저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직접적인 시도는 90% 이상의 경우에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원래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는 심리적 반발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수용의 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모든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행동에 대해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에게 무조건적 수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았습니다. 강요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관계에서의 적용법. 판단 대신 호기심 갖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비판하는 대신 이런 행동 뒤에 어떤 감정이나 필요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 메시지 사용하기. 너는 항상 그래가 아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라고 표현하세요. 모델링의 힘. 직접적인 조언 대신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먼저 실천해 보여주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부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2023년 한국가족상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수용적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고 심리적 안정감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좋으니 나도 좋다. 상호 행복의 원리, 공감의 신경과학. 뇌과학자들은 거울 뉴런 미러 뉴런즈이라는 특별한 뉴런들이 우리의 뇌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뉴런들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하면 우리도 그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으니 나도 좋다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반영합니다. 긍정적 상호작용의 효과.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 확장 구축 이론 Broaden and Build Theory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목록을 확장시키고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을 구축합니다. 즉, 타인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할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합니다. 일상에서의 적용. 공감적 경청.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들어주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타인의 성공 축하하기. 상대적 박탈감 대신 진심으로 타인의 성취를 기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공감적 기쁨 empathetic joy라고 합니다. 감사 표현하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직무 만족도가 57% 높게 나타났습니다. 5점. 자리이타 자신과 타인의 이익이 하나인 원리. 자리이타의 현대적 해석. 불교에서 유래한 자리이타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경제학 연구는 이 고대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타당함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협력적 협상은 경쟁적 협상보다 평균 40%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접근법이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타적 행동의 심리적 혜택.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타적 행동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천 방법. 일상적 친절. 작은 친절 행동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현대 기업들 중 공유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모델을 도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테슬라, 파타고니아와 같은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리이타 원리가 기업 환경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6점.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비폭력 소통의 철학. 비폭력 소통 MVC의 원리.
마샬 로젠버그 마셜 로센버그가 개발한 비폭력. 소통은 자신의 필요와 상대방의 필요를 동시에 존중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라는 원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비폭력 소통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관찰 판단 없이 사실만을 관찰하기. 감정 자신의 감정 인식하고 표현하기. 필요 감정 뒤에 있는 자신의 필요 파악하기. 요청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요청하기.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버드 협상 연구소에 따르면 협상에서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원칙에 기반한 협상 Principle Negotiation 방식은 전통적인 입장 기반 협상보다 90% 더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적용. 기본적 욕구 인식하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기본적 욕구 존중, 안전, 이해 등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사고방식 기르기 또는 에데럴 대신 그리고 한 사고방식으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세요. 감정 코칭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인정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최근 교육부가 지원한 학교 비폭력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이 63% 감소하고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현재와 미래의 조화. 현재 지향성과 미래 지향성의 균형.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시간 관점 이론에 따르면 가장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균형 잡힌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는 단기적 만족과 장기적 목표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추구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미래 계획의 조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주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충실할수록 더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 KAIST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는 경영자들은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비전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의 균형 찾기. 현재 순간 즐기기. 식사, 대화, 일상적 경험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유연한 계획 세우기. 목표는 세우되 경로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작은 승리 축하하기.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직원 이직률이 45% 낮고 생산성은 33% 높았습니다. 결론. 균형 잡힌 자기 돌봄과 관계의 지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며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자기 방임이나 수동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삶의 복잡성에 대한 수용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당신이 좋으니 나도 좋다. 자리 있다.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라는 원칙들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 뇌과학의 발견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에서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기반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더 친절하고 타인에게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며 현재와 미래를 조화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친절하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내가 좋으니 나도 좋아.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 자기 연민의 힘. 자기 비판의 덫에서 벗어나기.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크리스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뇌에서 위협 반응을 활성화시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반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과 같은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기 연민은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은 약점이 아니라 회복력의 원천이다. 최신 뇌과학 연구는 자기 비판이 뇌의 자기 규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자기 연민은 이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자기 연민, 자기 대화의 변화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친구에게 조언하듯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말로 바꿔보세요. 마음챙김 명상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기 용서의 실천 실수와 실패를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자기 연민 명상을 실천한 직장인들은 6개월 후 번아웃 증상이 47%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가 36% 증가했습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자기 돌봄의 중요성.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닌 이유.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돌봄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가이 윈치는 자기 돌봄은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에서도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기 돌봄의 효과. 202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기 돌봄 활동은 면역 기능 강화, 심혈관 건강 개선, 수면의 질 향상, 그리고 인지 기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회복력을 셀렌스를 높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적 자기 돌봄 실천법. 디지털 디톡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경계 설정하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나 상황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에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이크로 휴식. 하루 중 여러 번 23분씩 깊게 호흡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의 신호 듣기. 피로, 배고픔, 갈증과 같은 신체적 신호에 즉시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근 주목받는 도파민 디톡스는 휴대폰, SNS, 영상 콘텐츠 등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일정 시간 멀어지는 방법으로 집중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관계의 지혜. 변화를 강요할 때 발생하는 저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직접적인 시도는 90% 이상의 경우에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원래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는 심리적 반발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수용의 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모든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행동에 대해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에게 무조건적 수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았습니다. 강요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관계에서의 적용법. 판단 대신 호기심 갖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비판하는 대신 이런 행동 뒤에 어떤 감정이나 필요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 메시지 사용하기. 너는 항상 그래가 아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라고 표현하세요. 모델링의 힘. 직접적인 조언 대신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먼저 실천해 보여주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부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2023년 한국가족상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수용적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고 심리적 안정감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좋으니 나도 좋다. 상호 행복의 원리, 공감의 신경과학. 뇌과학자들은 거울 뉴런 미러 뉴런즈이라는 특별한 뉴런들이 우리의 뇌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뉴런들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하면 우리도 그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으니 나도 좋다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반영합니다. 긍정적 상호작용의 효과.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 확장 구축 이론 Broaden and Build Theory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목록을 확장시키고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을 구축합니다. 즉, 타인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할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합니다. 일상에서의 적용. 공감적 경청.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들어주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타인의 성공 축하하기. 상대적 박탈감 대신 진심으로 타인의 성취를 기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공감적 기쁨 empathetic joy라고 합니다. 감사 표현하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직무 만족도가 57% 높게 나타났습니다. 5점. 자리이타 자신과 타인의 이익이 하나인 원리. 자리이타의 현대적 해석. 불교에서 유래한 자리이타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경제학 연구는 이 고대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타당함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협력적 협상은 경쟁적 협상보다 평균 40%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접근법이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타적 행동의 심리적 혜택.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타적 행동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천 방법. 일상적 친절. 작은 친절 행동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현대 기업들 중 공유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모델을 도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테슬라, 파타고니아와 같은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리이타 원리가 기업 환경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6점.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비폭력 소통의 철학. 비폭력 소통 MBC의 원리. 마샬 로젠버그가 개발한 비폭력
소통은 자신의 필요와 상대방의 필요를 동시에 존중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라는 원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비폭력 소통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관찰 판단 없이 사실만을 관찰하기. 감정 자신의 감정 인식하고 표현하기. 필요 감정 뒤에 있는 자신의 필요 파악하기. 요청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요청하기.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버드 협상 연구소에 따르면 협상에서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원칙에 기반한 협상 Principle Negotiation 방식은 전통적인 입장 기반 협상보다 90% 더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적용. 기본적 욕구 인식하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기본적 욕구 존중, 안전, 이해 등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사고방식 기르기 또는 에데럴 대신 그리고 한 사고방식으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세요. 감정 코칭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인정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최근 교육부가 지원한 학교 비폭력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이 63% 감소하고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현재와 미래의 조화. 현재 지향성과 미래 지향성의 균형.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시간 관점 이론에 따르면 가장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균형 잡힌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는 단기적 만족과 장기적 목표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추구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미래 계획의 조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주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충실할수록 더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 KAIST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는 경영자들은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비전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의 균형 찾기. 현재 순간 즐기기. 식사, 대화, 일상적 경험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유연한 계획 세우기. 목표는 세우되 경로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작은 승리 축하하기.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직원 이직률이 45% 낮고 생산성은 33% 높았습니다. 결론. 균형 잡힌 자기 돌봄과 관계의 지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며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자기 방임이나 수동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깊은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삶의 복잡성에 대한 수용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당신이 좋으니 나도 좋다. 자리 있다.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라는 원칙들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 뇌과학의 발견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에서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기반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더 친절하고 타인에게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며 현재와 미래를 조화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